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달라진 2014학년도 입시를 마주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 많이들 요즘에 좀 혼란스러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TBS에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마련합니다.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와 함께하는데 이번 입시 설명회는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오는 4월 6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참가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 30일에 진행이 되는 입시 설명회는 신청이 마감이 됐으니까 4월 6일에 좀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오늘은 합격으로 가는 대입 전략을 주제로 자신에게 꼭 맞는 전형과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 1대1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을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비전과 멘토 대표로 계십니다. 하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네. 자, 이 3월 모의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 굉장히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영어 교사가 꿈인 고2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어떻게 1학년 때와 2학년 때 좀 많이 마음가짐이 달라졌나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요?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제 성적과 활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또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학년 학기 초에 일찌감치 연락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등급도 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하고 사회가 각각 4등급 나왔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주요 4개 교과가 3.75등급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인데요. 작년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그때는 A형, B형 구분 없이 그냥 보셨는데 국어 100분위가 59에 4등급이죠. 수학이 88에 2등급이고 영어가 86에 3등급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문과지망이기 때문에 한국사는 3등급인데 생명과학은 5등급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함께 볼까요? 예, 교내 활동부터 보면 1학년 1학기 때 리더십 활동으로 학급 회장 역임했었고요. 영자신문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그 독서 읽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교내에서 실시하는 영어의 실력 프로그램에서 1급 받았습니다. 자, 교회 활동인데요. 서울시 주관 미래직업에 대한 대토론에 참가했었고 극단 북새통에서 또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홀트 영어교과, 멘토링 봉사, 포함해서 봉사활동 총 47시간 했네요. 자, 지망하는 대학은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이제 영자신문반 활동을 했다거나 또 이제 교내 영어 어휘 실력 프로그램 1급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어 교과에서의 적합도가 뛰어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또 반면에 이제 영어 교사가 꿈인데 영어 성적보다는 이제 수학 성적이 좋고 영어가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정경 선생님께서 뭐 장단점 간략하게 짚어주셨고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교과 중에서 수학 성적이 좋다라는 거. 아마 이게 나중에
나중에 수능으로 연결되어질 때 표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또 4점짜리가 있는 수리 영역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1학년 1학기에 비해서 2학기로 갈 때 이제 성적이 전반적으로 좀 향상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평균 등급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등급 때 중반이지만 실제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1학기까지 수시가 이제 적용될 때는 충분히 2등급 때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교과에서 영어 교육과 지망하는 학생답게 뭐 영자 신문반이나 또는 이제 리더십의 학급회장, 독서 인증제 활동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보완할 점에서 우리가 측면에서 보면 지망하고 있는 대학에 비해서 내신 교과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과를 많이 앞으로 준비하시더라도 지망선에서는 조금 모자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서 수학을 뺀 특히 이제 국어 교과도 좀 성적 향상이 돼야 되고 앞에서 우리 정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영어 내신 성적이 지금 4등급이니까 아마 이게 이제 학교가 좀 시험이 쉽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적대 학생이 있으면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좀 노력하셔서 제일 급선무로 생각하시고 영어 성적 향상에 조금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영어 교과에 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법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요? 글쎄, 영어 활동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수학은 좋은데 국어나 영어가 안 좋은 것은 아마 독서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력이라는 건 단순히 책을 얼만큼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거나 연결하거나 특히 이제 영어는 물론 학교 내신은 수능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추론하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일단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휘를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책상 앞에서만 해요. 근데 영어 성적 올리고 싶다면 몰두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혹은 연결시에 암기했던 단어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도 그 공시간에 좀 암기하시고 또 그 단어를 저녁 먹고 나서도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 4번 정도를 반복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이걸 또 우리 망각이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을 해 주셔야지만이 영어 성적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학생한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영어 공부에 대한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의 상황이랑 좀 비교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공부하는 걸 그냥 책상에서만 하지 않았나요, 혹시? 책상에서만 한 거는 아닌데 좀 부족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난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좋은 성적 좀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중앙대와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망하는 대학에 비해서 아직 좀 성적이 모자란다는 말씀 앞서 해주셨거든요. 좀 이들 대학의 특징 그리고 지원 가능성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학생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성적으로 어느 대학, 지금 생각하는 대학 갈 수 있나요? 없나 이거 궁금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 성적이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분투 자세가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도 말씀하셨듯이 의지력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의지력만 있으면 안 되고 실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학년을 마무리할 때나 혹은 이제 저는 정작 3학년 올라가게 돼도 재학생끼리만 봤던 모의고사에서 이제 비로소 6월 모의수능 가면 졸업생하고 같이 보거든요. 그때 지원 가는 대학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 나 지금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까 막 궁금해하고 또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어떡하지에 대한 질문을 아무도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본인 이제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희망하는 대학에서 몇 점을 요구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이화여자 대학교에 또는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100분위 4개 영역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친구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 300점이 채 안 됐었거든요. 4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제 목표 대학에는 뭐 한 80점대 이상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시로 지금 합격 가능성이 조금 낮으니까 일단 또 수시 모집 비율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되는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여자 대학교인데요. 2014학년도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물론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반 전형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에는 아까 내신 부족이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고, 비교과 스펙에서 이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그럼 일반 전형이면 논술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되고, 우선 선발 40% 학생을 먼저 뽑아낼 때,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3개 영역 등급합의 4등급이거나, 아니면 백분위가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합이 284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좋은 점수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혹여 이제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여긴 60% 뽑는데 반영 비율은 똑같아요. 학생부랑 논술이랑 3대 7로.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 등급합 4거나 아니면 백분위 180 이상 요구하니까 수능은 좀 약화되지만 상대적으로 내신의 변별력은 좀 높아질 거다. 네네. 그래서 아마 2등급 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이 대학의 특징이나 지원 가능성은 좀 4가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모집 인원 모집 비율이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조금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는 완화됐습니다. 전년도는 3개 영역 1등급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물론 이제 또 내년에는 또 AP형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또 관망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좀 보면,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이 대학의 지정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잘한 거 상위 30단위만 반영을 하는데, 30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여기 합격하는 친구들이 평균이 좀 높아요. 네. 특히 여대다 보니까 네. 착실하게 내신 관리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등급 때 입성은 상당히 불가피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내신이나 비교과 준비상 고려할 때 뭐 이화여자 대학교 영어교과를 생각할 때는 일반 전형 외에 다른 전형은 좀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네. 바로 이어서 중앙대학교 보여드리면, 이 대학교 일반 전형이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 올해 2014학년도 선배들 1년 선배들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이화여대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는데, 우선 선발의 비율이 이화여대보다는 좀 많죠. 네. 60%입니다. 그리고 역시 수능이 3개 영역 등급합이 4, 그리고 또는 백분위가 289, 좀 높아요. 네. 그리고 일반 선발로 가면 여기는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좀 높아집니다. 40%. 그리고 대신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합이 6으로, 그 다음에 백분위가 267 이상 되면 조건 만족이 되겠죠. 역시 수능이 중요한 대학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앙대학교의 지원대학 어떤 특징이나 지원 가능성 보면, 전년도 수시통합의 이제 논술 전형에서 올해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뭐 명칭이 변경됐는데, 아마 2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우선 선발 비율이, 그러니까 수능이 조금 더 높은 우선 선발의 비율이 일반 선발 비율보다 많고, 일반 선발에서는 이화여대와 달리 학생부를 10% 더 많이 반영한다. 이런 특장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영어교육과는 글로벌 금융이나 공공인재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범대고 네. 선호도가 높은 과이기 때문에 역시 뭐 내신이나 논술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의 어떤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보이죠. 자, 우리 학생이 현재 내신 또는 비교과 준비사항 고려할 때 논술 우수자 이외에 다른 특별 전형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보니까 수능 챙기시고 논술 대비를 지금 2학년부터 좀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현재 이제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내신이나 이제 비교과, 수능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봐도 좀 다소 버거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학생이 2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수시 전략과 학습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2학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방대하게 생각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양치기 하고 막 해서 안 되면 의욕 꺾이고 막 엄마랑 사이 나빠지고 이러면 안 되고, 아마 지금 시기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데, 현재까지의 모의 수능 성적을 단정 지어서 어디 간다 못 간다. 이건 좀 성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이 아마 주변의 친구들, 주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높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노력이 좀 따르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도 해야 되니까 수능은 수시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필요한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 일반 전형은 곧 정시다. 이런 이제 그 어떤 공식을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내신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불필요한 비교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안 될까? 나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입학사정관에 어필하면 안 될까? 이런 막연함에서 조금 구체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해온 비교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학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한 대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냉정하게 우리가 입시 전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논술 또는 일반 전형이다. 네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면서 우리 학생이 아까 농경사회 아니라고 그랬는데 2학년 한 해를 단기 또는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간을 분배하고 또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단기 목표인데요. 4월에 이제 당장 중간고사가 있어요. 내신 관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복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논술 전형 고려했을 때, 내신에서 큰 폭의 향상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2학년 2학기 3등급 초반, 그리고 이제 실제로 3학년 때까지 올라가면 2등급 후반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내신 기간은 3주 정도. 3주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 막 내신 4주 준비하고 일주일 시험 보고 또 일주일 놀고 그러면 한 6주 가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임팩트 있게 한 3주 준비하고 일주일 시험 보든지 아니면 2주 준비하고 일주일 시험 보든지, 그래서 수능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비교과 관리는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 대상자가 아니니까 뭐 봉사나 출결 사항만 체크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죠. 자, 네. 다음 중기 목표입니다. 일반 전형 논술 준비죠. 그래서 중앙대, 이하여대 또는 뭐 한국외국어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까지 이제 개설학과 위주로 쭉 보면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2개 2등급 이상의 수준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반 전형 준비할 때 수능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논술 준비는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인문사회 통합 논술로 준비하시고, 또 3학년 6월 모의 수능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쓸 수 있겠다, 도전하고 싶다 하는 대학의 유형별로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대학마다 네. 뭐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든지 또는 도표 통계가 나온다든지 좀 다르니까, 그래서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부터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갖고 뭐 주 3시간이나 4시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장기 목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뭐니 해도 이제 수능 준비겠죠. 그러나 수능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앞서 우리 학생의 장점 제1로 꼽았던 게 수학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과목이 없는 수학의 그 메리트는 일단 다른 과목은 2점짜리, 3점짜리인데 수학엔 4점짜리가 있고 그게 무려 열세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편입 훨씬 좋을 수 있으니까 수학이 제일 우선순위, 시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 가는 것에 맞춰서 영어, 제2학습 우선순위, 그 다음에 국어, 이제 마지막이 사회탐구인데 사회탐구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하고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미리 좀 알아두셔서 그 중에서 2개 과목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럼 만약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수능으로 할 거라면 애정을 쏟을 때 내신 마인드로만 하지 말고 수능 마인드로 애정을 쏟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지금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들이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이 30% 이상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문과지만 수학이나 영어에 최우선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수능에서 목표 점수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자꾸 등급 막 목표하거든요. 뭐 1등급, 2등급.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등급은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축사문 시장에서 쓰는 거고. 예. 국어 94점 이 정도 되면 최근 수능 5년간의 평균을 봤을 때 1등급을 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높아지면 또 점수 올리면 되고, 수학은 뭐 90점 이상, 보통 보면 2개 틀렸거나 3개 틀렸을 때 1등급이 형성되니까요. 그 다음에 영어는 만점, 그리고 탐구는 50점 만점인데 45점이니까 2점 하나 3점 하나 틀리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능 공부에 임하신다면 아마 우리 친구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지금 불타는 의지만큼 네. 충분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구체적인 목표 점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지금 개인적으로 또 성적을 보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가장 좋지가 않은데,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 국어학과 담당이신데요. 네.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학생 앞에 이제 그 성적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수학이 강한 것은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에게 굉장히 유리한데, 또 중요한 게 이제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국어 성적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신이 지금 현재 한 5등급이고 모의고사가 한 4등급 정도 보이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학생이 제가 보기에 요 정도 성적대라면 매일매일 언어 영역을 해야 되는데 최소 2시간 가까이 언어 영역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 매일 2시간 정도씩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 잡힌 영역별로 독서, 지금 아직 2학년 단계이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 인문, 사회, 자연, 과학, 예술, 기타 이런 영역으로 나누어서 독서도 같이 하면서 취약 분야에 대한 보충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접속을 하면은 무료로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해설지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듣기 평가 파일은 이제 올해는 듣기 없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거기 시험지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받아서 풀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어 성적을 어떻게 올리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됐지요? 어떻습니까? 네, 좀 많이. 네, 2학년 학기 초에 이렇게 또 신청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도 챙겨서 보내드리니까 공부 안 되실 때 혹은 좀 의지가 약해졌다 싶을 때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또 연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영어 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내신 3등급 후반대인 성적을 2학기까지는 3등급대 초반대로 올려야 하고요. 수시에서 논술 중심 일반 전형을 목표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과는 봉사와 출결살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그 여력을 논술 준비와 수능 성적 향상에 쏟으셔야 합니다. 수능 학습 우선순위는 수학, 영어, 국어, 탐구 순입니다. 희망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 점수로는 수능에서 국어 94점, 수학 90점, 영어는 만점, 탐구 영역 45점 이상을 맞아야 하고 최소 수능 최저 2개 영역 이상 2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엔지니어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에 공부 잘 되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지금 1학년, 2학년 평균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교과 2.8등급, 수학교과 3.6등급, 영어교과 3.7등급, 과학교과 4.0등급 나왔고 국영수 과학 평균이 3.5등급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실시한 모의고사에서 가채점한 점수 결과로 원점수가 문점수를 바탕으로 100분 이하 등급을 추정했을 때 국어A 100분이 87%에 3등급 추정하고요. 수학 B형 100분이 75%에 4등급, 영어 B형 56%에 5등급, 물리원과 화학원은 각각 4, 5등급 나오고요. 그 국영수 과학 합계 100분이 평균 66%에 4등급으로 추정됩니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일단 1학년 때 축구반 활동했고, 2학년 때 영어 듣기반, 그 다음에 문해랑 사랑 축구단에서 활동했고요. 한 4시간 정도 활동했는데, 수학 동아리는 학생부 미기재했지만 활동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이한 점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2학년 때 총 426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력으로 동아리 PT 발표대회 동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1학년, 2학년 통틀어서 교내봉사 중심으로 38시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망대학은 1지망은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고 2지망은 전북대학교 역시 기계공학과 수시 2차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주도 이 학습 시간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이 엔지니어가 되는 게 이제 꿈인 학생인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교과 성적을 보면요. 상당히 이제 향상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성적보다는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보다는 2학년 2학기. 예, 그래서 실제 이 지망하는 전북대학교의 학생부 평균, 합격자들 평균 점수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서 3학년 1학기 성적만 좀 더 향상을 시키면
한 2등급 초반대만 나와준다면 무난히 작년도 기준에 했을 때 합격 가능권에 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 학습,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2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많은 시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신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향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방과 후 교과 활동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 교과를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월 모의고사 이제 성적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학생이 그 100분이, 해당하는 그런 평균이 약 한 71%, 물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영어,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준다면 약 67%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정시 기준으로만 본다면, 실제 이 정도의 이제 점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남부권에 있는 남서울대학이나 아니면 대전권에 있는 배재대, 모건대나 대전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북권에 있는 전주대나 군산대, 이런 정도 대학이 실제는 좀 이게 정시 기준에서는 합격 가능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은 전북대를 모두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대는 전형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 전북대에 대한 전형 특징은요, 이제 뭐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 전형에 보시면 1단계 이제 학생부 100%로 3배수를 뽑습니다. 근데 여기 학생부는 다른 건 안 보고 교과랑 출결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학생부는 만점이 800점인데 실제 이제 학생부 교과 편차를 최대 60점,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740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그 학생부를 80% 반영하고 800점으로 환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고사를 200점으로 환산해서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고사를 치르는 가운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이제 2014 이제 대입 전형 계획을 보시면 이제 B형 2개 영역 각 4등급 또는 이제 B형 1개와 이제 탐구 2개 과목이 평균 4등급에 해당하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교과 실질 반영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8.3% 내외이기 때문에 실제 이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조금만 성적 올리면 무난히 근접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편차가 최대 60점이면 거기에 준해서 면접고사 편차도 주기 때문에 실제 면접고사 같은 경우도 최대 15점 내외에서만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합격자 그 평균 내신 점수를 보시면 화학공학부 같은 경우는 약 한 2.67 정도 등급대,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는 약 3.33 등급대, 학생이 지금 현재 2학년 때까지 3.5등급이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을 2등급 초반만 올려주면 무난히 2등급 후반까지 진입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라면 현재 상황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에게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 입시 전략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이기 때문에 학생부 3학년 1학기 내신을 일단 3등급 초반이나 아니면 2등급 중반까지 진입시키는 거. 지금 이제 그 우리 학생의 그 학교 교육 과정을 보니까 3학년 1학기 때 들어야 될 이제 주요 교과목이 이제 뭐 독서와 문법이라든지 적분과 통계, 심화 영어회화, 그다음에 화학2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 2등급, 뭐 심화 영어회화 정도는 한 3등급 맞더라도 다른 것들은 한 2등급만 맞아준다면 충분히 합격 진입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문제죠. 지금 현재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점수대가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학생만 보고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6월 모의 수능이나 9월 모의 수능에서 재수생들과 같이 시험 봤을 때도 역시 그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와줘야만 마음 놓고 이제 지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나 그다음에 화학공학부를 보시면 100분이 그 평균으로 정시 기준에서 약 한 310% 내외가 합격선이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로 여기 학교를 이제 합격한다면 상당히 많은 점수가 좀 올라가야 되고 영역별 가중치를 보시면 영어 B형과 수학 B형이 상당히 높은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끌어올려야만 실제는 정시 지원이 가능이 있어서 이 학생이 지원한 수시 2차가 상당히 좀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학과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기계공학과나 이제 화학공학부 엔지니어가 꿈이니까 그 해당 학교에 기계설계학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설계학부가
조금 더 기계공학부보다는 이제 합격성이 좀 낮게 형성되고 예. 실제는 합격자 평균 내신 점수도 이제 4점 초반, 약 한 4.1에서 4.2 사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적게 갖는다면 학과를 좀 변동하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예. 네, 전북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조금씩만 더 분발해서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했나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전영호 선생님께서요, 네. 우리 학생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수대에서 좀 네. 대학 수준을 높이고 싶다 할 때 네. 고려하는 게 논술 네, 전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논술 전형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이 기본이 되고 윗받침이 돼야 사실 논술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논술을 치는 대학들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2개 영역 이상 2등급 정도 혹은 뭐 3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은 2개 영역 이상 2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논술에 대해서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한 면이 있는데요. 학생에게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 지금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수시 2차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냥 집중을 하고 있네요. 예. 논술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재 하는 대로 수능 준비를 착실히 하되 수능 네. 성적이 기본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나온다면 수시 6회 카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논술 전형에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논술 전형에 낼 때는 굉장히 상위권 대학, 본인이 현재 수준보다 좀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논술 전형에 적극 도전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일단은 1학기 동안은 내신과 수능 성적을 최대한 상승시키면서 그 성적을 보고서 논술 전형에 지원할지를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나요? 예. 네, 수시 6회 카드를 좀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예. 화학 성적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 화학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겠네요. 예, 성적을 봤을 때. 김효 선생님 네, 예. 어떻게 좀 공부를 할까요?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이 그 화학 그 모의 성적을 보니까 이제 원점수 50점 만점에서 이제 한 25점 내외의 중간 점수가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분명히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 부분이 아직 덜 채워진 영역에서 점수가 많이 이제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 내용을 가지고 실제 수능형 모의고사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시 네. 가면 교과서를 내가 충분히 읽고 이해했지만 그게 문제화 됐을 땐 또 별개이기 때문에 실제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모의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기출문제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실제 지금 현재 화학원 교육과정은 과거에 화학2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이 일부 내려온 거지 신설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1단원에 있는 화학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토리만 나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각가지 뭐 암모니아나 철에 대한 또 화합물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식의 기본적인 화학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그 역사적인 의미나 윤리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맞는 설명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기본서를 자기가 이제 참고해서 실제로 문제를 중심으로 맞춰 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개념과 기출 문제를 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오늘 상담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엄청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는 학과 그리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엔지니어가 꿈인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정시를 대비한 수능 성적 향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 등급은 내신은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 수능은 영어 B와 수학 B에서는 4등급 또는 수 B, 과탐 두 과목 모두에서 4등급 이내를 유지해야 하고, 논술 전형을 준비할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대학으로는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기계공학과, 화학공학부를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인 원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공신 노트에서 한번 찾아뵀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부 시간 잘 기록하고 계신가요? 항상 남들이 놀 때가 자기에게 기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공부하실 때 음악 듣지 않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꼭 캠퍼스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축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아, 건축가의 꿈 좋습니다.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가요? 네, 현재 제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했어요. 예, 검정고시를 보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중이고,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학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 산출하는 형식의 내신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을 좀 살펴봤는데 언어가 96점이고 수학, 영어가 100점이죠. 그 다음에 과학이 96점, 평균이 92점 나왔으니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지금 이제 가채점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등급인데요. 국어 A형 받고 63, 원점수에 이제 5등급, 수학 B는 59점에 4등급, 영어 B는 82점에 3등급이고, 과학은 이제 각각 27점, 19점,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했는데 4등급, 5등급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도 보면 일단 1학년에 있어서 3학년 때도 반장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밴드부로 이제 개발 활동했죠. 그리고 시아전 예술제 참가했었고, 건축학도답게, 지망하는 학생답게 건축 관련 논문 작성했었고, 또 건축가 인터뷰도 이메일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학과 지망 모의 면접, 영상 제작을 또 하셨습니다. 자, 교회 활동으로는 서울가기대 건설시스템 디자인공학과 대학 탐방이나 강의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축 관련 강의도 2개 들으셨고, 그 다음에 건축의 품격이라고 6주 프로그램이 있었나봐요. 그걸 또 참여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아이버리그 탐방도 하셨고,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 등의 건축 탐방을 좀 두루두루 하신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지망학과는 일단 대학은 정하지 않았고요. 네. 입학 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건축 관련된 전공 적합도 활동이 굉장히 좀 탁월하다고 평가가 되는 학생인데요. 학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3월 모평 가채점이 지금 국어, 수학, 영어가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지금 분포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 9월 달이나 또는 지난 6월 달에도 전반적으로 5등급, 7등급, 5등급 또는 5등급, 6등급, 5등급 이렇기 때문에 현재 성적 가지고는 정시까지 갔을 때 서울 수도권 대학의 건축학과 개설된 대학의 지원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1차적 분석이 되고, 특히 이제 영역대 가운데서 수학의 불안정한 성적이 좀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학 성적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분석인데, 입학 사정관 전형을 고민한 친구다운 그런 건축 관련 활동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축 관련 논문을 썼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게 스스로 본인이 찾아서 한 활동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시킨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떤 건가요? 네, 학교에서 저희 반 애들한테 전체 다 논문을 쓰게 했어요. 근데 주제는 저희가 알아서 다 정하고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선생님이 너희 반 애들 같이 논문을 쓰자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네, 일단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이제 대안학교니까 좀 자유롭게 했고 자기 전공 적성에 이제 관련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건축 탐방이냐 또는 건축 구경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다 이렇게 이제 포장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포장이라는 이제 어휘 선택이 좀 잘못된 건데 아마 자기소개서 쓸 때 진정성 있게 좀 많이 구석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한 해외 탐방이 큰 메리트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냥 난 다녀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건축학자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가 건축학과에 지망하고 싶다라는 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건축학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이 뭐 건축 발명품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제안사라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여름 건축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학교에서 하는 캠프 참여도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입학사정관에 좀 모색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대안학교. 그러면 이제 이게 대안학교 출신자는 일반 학교, 고등학교 다르니까. 그럼 결국은 검정고시생인데 이걸 이제 지원 자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입학사정관은 대부분이 학생부를 기본으로 보니까 이게 좀 지원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좀 따른다. 이걸 좀 우리 학생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나름대로 비교 활동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활동과도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경 선생님께서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 검정고시 졸업자입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시에 뽑는 대학에 모두 응시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학생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특별 전형이라든지 혹은 검정고시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을 대학별로 관심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정고시를 그 지원 자격이 허용한 대학들은 전형 요강에 검정고시 졸업자라고 이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찾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동등학력 인정서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도 역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면 이제 졸업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인데, 검정고시에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 동등학력 인정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요걸 요구하는 대학도 역시 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뭐 단국대학교라든지 가톨릭대라든지 명지대 같은 데에서 검정고시 합격생들을 또 지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검정고시생이 지원 가능한 수시의 경우에는 경쟁률이나 이 모집 인원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률에도 큰 변화가 있으니까 이건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우선 우리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검정고시 지원 자격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전형 요강에서 꼭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학교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일단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검정고시 성적보다는 좋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수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큰 것 같은데, 일단 건축학과를 전반적인 경쟁률로 놓고 봤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최소화하는 게 1차적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정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검정고시생이 쓸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정말 찾아봐야 될 정도로, 또 그다음에 지금 대학들이 전형 계획을 아직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 대학도 많은데 뭐 논의 중인 대학도 많거든요. 그래서 4월 말 이후에 아마 부지런히 5월 달에는 좀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뭐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면서 저희들이 추천하고 싶은 전형은 이제 적성고사 전형, 이거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수능에서의 공부는 지금 수학 B형을 하고 있고 국어 A형을 하고 있는데, 건축학과가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수학 A형을 했을 때도 뽑아주는 대학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대학까지를 생각한다라는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셔서 서울 수도권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수학 B형을 마지막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A형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친구는 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가 고민한 여러 가지를 시기별로 학습 계획을 좀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목표인데, 일단 뭐 가장 가깝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목표 설정에 따라서 수능 응시 영역을 좀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뭐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수능 응시 원서 접수는 8월 말에서 9월에 합니다. 그러나 수학 A로 간다. 그러면 이 준비는 좀 빨리빨리 돼야 되겠죠. 범위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어 B형에 대한 전환을 잠깐 써놨는데, 예를 들면 단국대나 명지대 이런 데 가보면 수학 A로 가면 국어는 또 B 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붙거든요. 그래서 국어 A도 하고 수학 A 하면서 갈 수 있는 대학으로만 찾으면 조금 범위가 축소된다. 이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기 목표로는 적성고사 준비인데 4월 11일 모의고사가 끝나면 바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대감 낮추고 1개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목표는 역시 수능 준비 안 할 수 없다. 학습 우선순위는 수학, 그 다음에 영어만큼 과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마지막 4순위로 국어를 추천합니다.
수능 목표 점수는 수학 76점, 영어 85점, 탐구는 이제 50점 만점에 40점이고, 국어를 75점 이상 했을 때 이제 3등급 확보를 좀 염두에 둔 거죠. 그 다음에 정시에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 중위권 대학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올해는 특히나 100분위 하락이 빨리 될 과목으로 2과목을 뽑는다면 영어하고 과학을 꼽으니까 여기에서 최우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네.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좀 대학을 추천을 해주시죠. 어떤 네. 전형으로 갈 수 있을지.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화면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면 일단 그 단국대학교가 네. 이 대학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형명이 좀 달랐었는데 올해 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DKU 인재사정관 전형인데 여기 이제 검정고시생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건축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1단계 3배수로 뽑고 2단계 내려가면 면접을 보는데 1단계 3배수의 요소가 서류가 70%고 학생부 교과가 30입니다. 교과는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류에서 학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챙겨 보셔가지고 준비하시면 통과 가능성이 있고 또 면접 방식 어떤 식으로 전형 방법을 하는지 또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서 2단계 내려가면 면접 형태가 좀 다대일 면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전공적성 추천했었는데요. 전공적성 대학은 가톨릭대 여기인데 여기 건축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게 소비자 주거,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에 따른 인테리어 감안하니까 적성 100%로 우선 선발 50% 뽑고 일반 선발 내려가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평균 3등급에서 또 뽑습니다. 명지대학교는 학생부 50과 적성 50으로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관련 대학의 적성 문제를 좀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국대와 가톨릭대 그리고 명지대까지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아니요. 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따로 더 좋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기대는 좀 최소화하고 다른 전형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훌륭한 전략으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건축가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검정고시생인 우리 학생은 현재 성적이 불안정한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B형에서 A형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학의 조건에 따라 국어 B형으로 전환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진 경쟁력을 볼 때 입학사정관제는 최소 지원하고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게 좋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시 대비해서 수능 성적을 올리셔야 합니다. 수능 목표 점수는 수학 76점, 영어 85점, 탐구 40점, 국어 75점 이상인데요. 추천 전형으로는 입학사정관제로 단국대 DKU 인재사정관 전형을 전공적성검사 전형으로는 수시 1차에서 가톨릭대 전공적성 우수자 전형, 명지대학교 일반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1:1 맞춤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김호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 초까지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도 합격을 부르는 대입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수시 상담 계속해서 마련할 테니까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